단순 선형 회계 모델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계산된 추정된 값이 B0과 B1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이루어진 추정된 값이에요. 그런데 이 B0이 베타 제로와 B1은 베타 1과 얼마나 가까운지 당연히 알고 싶어 하겠죠? 그거를 이 컨피던스 인터벌과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통해서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1부터 살펴보자면 베타 1은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이 식을 크게 yi를 떼서 한번 따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ki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 얘를 y와 x로 구분지어서 따로 적어주는 이유가 x와 y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x는요, 데이터 값이 일단 관측이 되면 픽스드고요. 그리고 컨스턴트예요. 그 말은 데이터를 일단 관측을 하자마자 얘는 그 숫자가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상수를 말하고요. 그런데 y는요, x를 통해서 그리고 개수들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에러 값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에러 값이 우리는 랜덤 값이라고 하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y 역시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런데 이 B1을 구하는 이 식에서 yi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과 컨스턴트의 리니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B1은 역시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이 베타 1의 추정된 값이 B1인데 이 베타 1 자체는 상수예요. 하지만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얘 베타 1이 추정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yi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어인 조합인 B1이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1은 상수고 B1은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랜덤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랜덤을 파악하는 거는 분포로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분포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정인 에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에요. 에러가 정규분포를 띠기 때문에 y 역시 정규분포를 띠고요. 이 식에서 y가 분포를 띠기 때문에 B1 역시 정규분포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를 띠는 정규분포에서 오는 랜덤한 값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평균과 분산값인데 그래서 평균과 분산의 값을 구해보자면 평균은요. 얘는 unbiased estimate여서 제가 그 전에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베타 1이 되고요. 분산의 값은요.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밖으로 빼오고 베리언스 그리고 KI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근데 KI는 지금 X가 X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X는 상수라고 했어요. 상수가 분산 밖으로 빼오면 제곱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KI의 제곱이고 베리언스 YI 값. 그래서 KI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Y의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가 됩니다.
빨리 ki의 제곱을 증명을 해보자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분산값도 구할 수 있었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해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B1은요,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는 정기 분포에서 오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정기 분포는 베타 1과 그리고 이 값을 통해서 오는 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얘 값을 알지 못해요. 얘는 모르기 때문에 얘 자체 역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 추정된 값은 S제곱으로 적어주고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시그마 스퀘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체해서 넣을 수 있었고요. B1에 대한 표본 분포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